먼저 50년 후배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박인구 부회장님 함께 하셨고요. 또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했던 경험들을 공유해 주신 류시영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이크를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궁금했던 내용,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선배님은 그 시험을 되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준비할 때 좀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그 힘들었던 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신입생 학생이 박인구 부회장님께 질문했는데, 부회장님께서 늘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횟수도 많은데 그 시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지 그걸 후배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역시 그 이력서를 제출하면 되게 우수한 대학 사람들이 뽑히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력서 보내봐야 뭐 이력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을 시절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의 직장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역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은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차별, 학교 차별 이런 거 않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공부 준비를 했죠. 근데 공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좀 특수한 것은 제가 가르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고시 합격 전에도 행정학, 경제학 강사를 했고, 또 정치경제도 학원에 나가서 강의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강의를 직접 하면서 시험을 보니까 훨씬 더 시험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마 제 나름의 독특한 방법이 있지 않았나. 첫째는 필요성, 차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길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내가 기왕이면 시험 볼 바에는 가르치면서 하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공무원 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혹시 류시영 대표께서는 중학교 때 요리사 꿈 이후로 공무원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시험에 응시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적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행을 계속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으로 많이 벗어났고, 나중에 돌아오기가 어떻게 보면 실제 도전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제 눈앞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했을 때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좋아했던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편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류시영 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삶에서 혼자 여행하는 게 꿈 중 하나인데, 혹시 여행 혼자 하시면서 여자 여행자분 중에 혼자 하시는 분들 만나뵌 적 있으세요? 네, 여자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시아인들보다는 유럽인들이 여자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무전여행을 했고 하다 보니까 나 여자 대학생인데 나 무전여행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해도 되겠느냐. 근데 사실 제가 맞다 아니다, 이걸 해도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제 경험상 어떤 거냐면, 만약에 무전여행을 한다면 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죠. 안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죠. 또 남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서 있거나 하면 혹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먼저 태워주기도 하고, 또 갈 곳이 없거나 하면 더 보살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장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전 문제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의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들, 예를 들면 뭐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든지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들만 지키면 사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곳이고 다 좋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개월 뒤에 딸이 태어난다고 했죠. 그럼요. 그 딸이 이제 성장을 해서 20살이 됐을 때, 아버지, 아빠, 나 혼자 배낭을 메고 세계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면, 아버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되게 뭐 제가 했기 때문에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여자 혼자 꼭 가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밤늦게 가선 안 되는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뭐 남자보다는 확실히 좀 더 걱정이 많이 되겠죠. 아버지 입장에선.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려해주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안전할지 알려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그 부회장님께 그 오랜 외국 생활을 하셨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힘든 점들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해외에서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답됐습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부지런함 가지면 해외 생활이 훨씬 재밌어요. 한국이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이렇게 복잡한 사회보다는 해외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청춘진담 이 조선대학교에서 함께하는 편을 기획을 했을 때 역대 청춘진담 중에서 두 강연자 사이에 나이 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약 40년 차이가 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세대 차이가 나면 어떨까 싶은데 훨씬 우리보다 마인드가 젊으시고 건강하셔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우리 박인구 부회장님 나이가 70이라고 하셨죠. 여전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꿈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 도전하는 삶이니까 왜 꿈이 없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꿈을 꾸는 사람을 조력하는 일, 이것이 저희 나이 든 사람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되게 여러분들 질문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언론 브리핑 끝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 기자들이 한 명도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제가 한국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질문 없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질문하는 사람은 5분 바보가 되지만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바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질문하시고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호기심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런 것도 없고 질문도 없고 호기심도 없으면 인생 뭐하러 삽니까?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하시고 지금 젊었을 때부터 정말 모든 일에 호기심 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나는 여기서 5분 바보가 돼보겠다. 1학기 하고 군대를 가는데 그 세 분도 전부 다 군대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군대 이야기하고 여자친구. 역시 젊은 청춘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연애와 그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류시영 대표님께 먼저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은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결혼한 여성분과. 결혼은 제가 김치버스를 하면서 나중에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손님으로 왔던 네, 지인분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영업을 됐죠. 하다가 네, 뭐 네. 하다 보니까 먼저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만의 여성에게 그 먼저 말을 거는 전략이 있다면 3회 법칙으로 3가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1번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제 진심,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가족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좀 제 솔직한 모습을 다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 제가 뭐 사회적으로는 가진 게 없는 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비전들, 그런 거에 좀 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요, 뭐 얼굴? 얼굴은 아닌 것 왜 같고요. 웃어요? 네. 그러게요. 얼굴은 아닌 것 같고 뭐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솔직함과 자신감과 능력. 오늘 그레이트 조선 휴먼 유니버시티 조선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에서 함께 청춘 진담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류시영 대표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목표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놀고 되게 많이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당장 꿈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많이 만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후배들 만나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소감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젊은 분하고 다르게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부지런히 살아라. 기회비용적인 입장에서 시간과 돈을 써라. 준비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셔야 남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꿈꾸는 청춘들과 함께한 소통의 시간, 광주 MBC 희망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춘 진담.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청춘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청춘 진담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